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직원이 한 줌밖에 안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수십 명도 100명도 아니고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은 이 분석 시점 기준으로 약 89억 달러, 한국 돈으로 12조 원이 넘습니다. 한 줌의 인원이 12조 원짜리 간판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죠. 더 황당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만드는 물건이 없습니다. 파는 서비스도 사실상 없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남이 만든 코인을 사 모으는 것. 그 코인은 이더리움이고요. 자, 여러분이 만약 직원이 한 줌뿐인 회사 주식을 산다면 그 회사가 뭘로 돈을 버는지부터 물어보시겠죠. 그런데 이 회사한테 그 질문을 던지면 돌아오는 답은 이겁니다. 저희는 이더리움을 삽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해부할 종목은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 티커로는 BMNR입니다. 본사는 라스베이거스에 있고 의장 자리에는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강세론자 중 한 명인 톰 리가 앉아 있습니다. 세계에서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장사, 그게 이 회사의 공식 타이틀입니다. 듣기엔 그럴듯하죠. 그런데 이 타이틀을 한 겹만 벗겨내면 안에서 나오는 건 세 가지입니다. 코인을 향한 광기, 유명인의 후광, 그리고 지금은 멈춰 써버린 거대한 돈 버는 바퀴 하나. 오늘은 이 셋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미리 결론을 깔아두고 시작하죠. 이건 회사가 아닙니다. 코인을 담아둔 포장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포장지 값이 안에 든 내용물보다 싸졌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먼저 이 회사가 원래 뭐였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비트마인은 처음부터 이더리움 거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머전 쿨링, 우리말로 침수 냉각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캐던 아주 작은 채굴 업체였습니다. 침수 냉각이 뭐냐? 채굴 장비를 전기가 안 통하는 특수 냉각액 속에 통째로 담가서 열을 식히는 방식입니다. 회사 설명으로는 이렇게 하면 채굴 성능이 25에서 30% 올라가고 전력은 40% 줄어든다고 했죠. 기술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규모였습니다. 이 회사는 한때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던 말 그대로 동전주였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가늠이 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025년 5월 비트마인은 주식 20주를 한 주로 합치는 1대 20 주식 병합을 단행합니다. 주식 병합이라는 건 보통 주가가 너무 낮아서 거래소 상장 요건을 못 맞출 때 쓰는 응급처치입니다. 동전주들이 상장 폐지를 면하려고 흔히 쓰는 수법이죠. 비트마인이 딱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병합 직후인 2025년 6월, 비트마인은 정규 거래소인 뉴욕 증권거래소 아메리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모를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25만 주를 주당 8달러에 팔아서 모은 돈이 고작 1,800만 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250억 원 남짓이죠. 동네 중소기업 한 곳 인수할 정도의 돈입니다. 그 직후엔 비트코인을 좀 샀습니다. 154 비트코인을 평균 10만 6천 달러에 사들였으니 1,634만 달러어치. 여기까지가 이 회사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침수 냉각 채굴기를 돌리던 시장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1,800만 달러짜리 무명회사. 자, 그런데 이 무명회사가 불과 1년 만에 90억 달러짜리 간판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어떻게요? 회사가 갑자기 대단한 기술을 발명한 것도 아니고 매출이 폭발한 것도 아닙니다. 비결은 단 하나, 코인을 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전환점은 2025년 6월 말이었습니다. 비트마인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모증자를 발표합니다. 1,800만 달러짜리 회사가 갑자기 그 14배에 달하는 실탄을 손에 쥔 거죠.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했느냐? 이더리움을 1차 보유 자산으로 삼겠다고 선언합니다. 회사의 핵심 금고에 현금이나 채권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채워넣겠다는 거였죠. 동시에 의장 자리에 톰 리를 앉힙니다. 펀드 스트렛이라는 리서치 회사를 이끌며 방송에 끝없이 나오는 그 톰 리 맞습니다. 침수 냉각 채굴 잡주가 하루아침에 월가 유명인의 이름표를 탄 이더리움 전략회사로 변신한 순간입니다.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주가는 몇 배로 튀어 올랐고요. 회사 자체는 어제와 똑같은 직원 몇 명 안 되는 껍데기인데 거기에 톰리라는 이름과 이더리움이라는 서사가 얹히자 시가총액이 풍선처럼 부풀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심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회사가 변한 게 아니라 회사에 붙인 이야기가 변한 거 아닌가. 그 이야기를 끌고 간 사람이 바로 톰리입니다. 그의 논리는 거의 신앙에 가깝습니다. 톰리는 이더리움을 두고 전시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전쟁 같은 혼란기에 가치를 지켜주는 자산이라는 뜻이죠. 금이 해오던 그 역할을 이더리움이 대신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비트마인의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전 세계에 풀린 이더리움 공급의 5%를 사모으겠다. 한 회사가 특정 코인의 발행량 5%를 틀어주겠다는 야심입니다. 실제로 비트마인은 이 분석 시점 기준 약 554만 이더리움, 전체 공급의 4.6%가량을 사모았습니다. 목표치인 5%의 90%를 넘긴 셈이죠. 숫자만 보면 무서운 속도입니다. 그런데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죠. 회사가 특정 코인을 공급의 5%까지 사모은다는 게 주주에게 무슨 가치를 만들어줍니까?
코인 가격이 오르면 자산이 불어나니 좋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냥 여러분이 이더리움을 직접 사도 똑같이 누리는 효과입니다. 회사가 중간에 끼어서 해주는 일이 뭔지 이 질문을 끝까지 붙들고 가셔야 합니다. 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비트마인이 이더리움 공급의 5%를 틀어주고 있으면 일종의 안전판, 말하자면 가격의 바닥을 받쳐주는 푸시 생긴다는 겁니다. 푸시라는 건 가격이 떨어질 때 손실을 막아주는 보험 같은 장치를 가리키죠. 한 회사가 공급의 상당량을 들고 버티면 그게 코인 가격의 바닥을 받쳐준다는 논리입니다. 든든하게 들리죠. 그런데 현실에서 그 안전판이 작동했을까요? 이더리움이 고점에서 60%가 넘게 흘러내리는 동안 비트마인이 그 코인을 잔뜩 들고 있다는 사실은 단 한 푼의 바닥도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비트마인 주가는 코인보다 더 깊게 빠졌고요. 보험이라더니 정작 비가 쏟아지자 우산이 먼저 찢어진 꼴입니다. 물론 개미 투자자들이 이걸 산 데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거물들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터 틸이 이끄는 파운더스 펀드가 비트마인 지분 9.1%를 확보했다는 공시가 떴습니다. 약 509만 주죠. 페이팔을 만들고 수많은 대박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한 그 피터 틸입니다. 거기에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까지 1억 8,200만 달러어치 약 477만 주를 사들였습니다. 비트마인 측은 아크가 들어온 걸 두고 우리가 이더리움 공급의 5%를 향해 가는 그 기하급수적 기회를 캐시우드가 알아본 것이라며 한껏 띄웠습니다. 자, 개미 입장에서 보면 이만한 명함이 없습니다. 톰리가 의장이고 피터 틸과 캐시우드가 주주다. 이 세 이름만 보고도 사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죠. 이게 바로 이 종목이 8배 수십 배로 튀어오른 진짜 연료였습니다. 펀더멘털이 아니라 이름표였던 겁니다. 그런데 거물이 샀다는 게 여러분이 사야 할 이유가 됩니까? 거물은 평단가가 다르고 들어온 시점이 다르고 무엇보다 빠져나갈 때 여러분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이 회사가 돈을 버는 구조,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인을 사 모으는 상장사를 시장에선 디지털 자산 금고라고 부릅니다. 본업 대신 코인을 쌓아두는 회사라는 뜻이죠. 그 원조가 바로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옛 이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비트코인 금고의 전설이고 지금도 약 84만 7천 비트코인을 들고 전체 크립토 금고 중 부동의 1위입니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금고로는 세계 1위, 전체 크립토 금고로는 스트래티지에 이은 2위고요. 그러니까 비트마인은 세일러의 이더리움 버전입니다. 이 모델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림을 그려드리죠. 핵심은 선순환 바뀝니다. 회사 주가가 보유한 코인의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는 동안 회사는 신주를 찍어 시장에 팝니다. 비싼 값에 주식을 팔아 현금을 손에 쥔 거죠. 그 현금으로 다시 코인을 삽니다. 그러면 주당 코인 보유량이 늘어나고 그게 다시 주가를 밀어올리고 더 높은 프리미엄에 또 신주를 찍습니다. 돌리면 돌릴수록 커지는 바퀴. 이게 이 사업 모델의 심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바퀴는 딱 하나의 조건에서만 돕니다. 주가가 보유자산 가치보다 비쌀 때, 시장에서는 이걸 주가가 순자산 가치의 몇 배에 거래되느냐로 따집니다. 회사가 들고 있는 코인을 다 합친 게 순자산 가치고 주가가 그보다 비싸면 한 배보다 높은 거죠. 한 배가 넘으면,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 있으면 바퀴가 신나게 돕니다. 신주를 찍어서 코인을 살 때마다 기존 주주의 주당 가치가 오히려 늘어나니까요. 비싼 종이를 팔아 싼 실물을 사오는 장산이 남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한 배 아래로,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오히려 할인 상태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오래 붙들고 싶은 대목입니다. 상황은 2026년 들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크립토 시장에 한파가 닥쳤거든요. 비트코인은 이 분석 시점 기준 연초 대비 30% 가까이 빠졌고 이더리움은 2200달러 선을 무너뜨리며 1746달러 부근까지 추락했습니다. 코인 금고 회사들은 줄줄이 매수를 멈췄습니다. 일부는 들고 있던 코인을 팔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비트마인은 거의 유일하게 끝까지 사들였습니다. 톰리는 투자 심리가 약세에 빠진 와중에도 크립토 봄이 시작됐다고 선언했습니다. 다들 비관에 빠져 있을 때가 오히려 봄의 초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코인 가격이 폭락하던 시점에 2026년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한 업계 행사에서는 매수 속도를 좀 늦추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도 실제로는 11만 1940 이더리움 약 2억 3,700만 달러어치를 또 담았습니다. 코인데스크의 보도를 그대로 옮기면 비트마인은 대다수 동종업체가 매수를 멈추고 매도로 돌아선 와중에도 코인을 계속 늘려간 몇 안 되는 대형 금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끝없는 매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숫자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2026년 5월 초 비트마인이 들고 있던 이더리움은 518만 개,
총 자산 가치로는 131억 달러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 지난 뒤 보유량은 554만 개로 더 늘었습니다. 무려 36만 개를 더 사들인 거죠. 그런데 같은 기간 총 자산 가치는 131억 달러에서 약 93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코인 개수는 7% 늘렸는데 평가액은 30%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더 많이 살수록 더 가난해졌다는 뜻이에요. 떨어지는 칼날을 끝까지 맨손으로 받아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이걸 역발상의 용기라고 불러야 할지, 손실을 인정하지 못한 고집이라고 불러야 할지, 적어도 통장 잔고는 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감하게 들리시죠? 역발상의 화신처럼요. 그런데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사모은 이더리움은 지난 8월에 찍었던 고점 대비 약 65%가 날아갔습니다. 100을 주고 산 게 35가 됐다는 뜻입니다. 전시의 가치 저장 수단이라던 그 자산이 정작 시장이 흔들리자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깊게 빠졌습니다. 위기의 가치를 지켜주기는커녕 위기를 증폭시켰죠.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세워둔 금고 모델의 심장을 다시 떠올려야 합니다. 바퀴는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비쌀 때만 돈다고 했죠. 그런데 비트마인의 주가가 순자산 가치 대비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한때 프리미엄을 잔뜩 받던 이 주식이 순자산 가치의 0.8배, 그러니까 20% 할인된 가격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분석 시점 기준으로도 순자산 가치의 0.86배, 그러니까 보유 코인 값보다 14%가량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보유한 코인 값보다 회사 값이 더 싸진 겁니다. 이게 왜 치명적인지 풀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이 사라지는 순간 그 잘 돌던 선순환 바퀴가 거꾸로 돌기 시작합니다. 자산 가치보다 싼 주식을 찍어서 코인을 사오면 이제는 비싼 실물을 사려고 싼 종이를 헐값에 파는 꼴이 됩니다. 신주를 찍을 때마다 기존 주주의 주당 가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깎입니다. 회사를 키운 바로 그 엔진이 이제는 회사를 갉아먹는 엔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헐값에 보통주를 찍어 코인을 불리던 그 마법 같던 선순환은 사실상 작동을 멈춥니다. 돌릴수록 손해니까요. 처음 이 회사를 90억 달러까지 부풀려 올린 동력이 통째로 꺼진 상태. 그게 지금 이 종목의 진짜 위치입니다. 풍선을 부풀리던 펌프가 고장났는데 풍선은 아직 공중에 떠있는 형국이죠. 여기서 이 모델의 가장 잔인한 비대칭이 드러납니다. 이 매집 엔진은 코인이 비쌀 때,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두둑이 붙은 도취기에만 제대로 돕니다. 비싼 종이를 팔아 코인을 쓸어 담는 구간이죠. 그런데 정작 코인이 싸진 저점에서는 주가가 순자산 가치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그 엔진이 멈춰섭니다. 헐값에 코인을 주워 담을 실탄을 만들 길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정리하면 주주에게 이득이 되는 매수는 오직 비쌀 때만 가능하고 정작 바닥에서는 손가락만 빨아야 하는 거꾸로 박힌 기계입니다. 앞서 비트마인이 폭락장에서도 꾸역꾸역 코인을 더 샀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이 엔진이 살아있어서가 아닙니다. 연 9.5% 배당을 약속한 우선주를 새로 발행하고 남은 실탄까지 긁어모아 주주 가치를 깎아가며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코인 개수는 늘었는데 통장은 더 가난해진 거고요. 비쌀 때만 신나게 사고 쌀 때는 자해하듯 사는 회사. 이게 코인 금고 모델에 처음부터 박혀있던 구조적 결함이고 비트마인은 그 결함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어차피 순자산 가치보다 싸게 거래된다며 그럼 코인 값보다 회사가 싸니까 오히려 싸게 사는 거 아니냐?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 시장이 굳이 할인을 매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코인을 들고 있는 대가로 운영비를 쓰고 신주를 찍어 희석시킬 위험이 있고 무엇보다 주주가 그 코인을 직접 손에 쥘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불편함과 위험의 값이 바로 할인폭입니다. 시장은 포장지가 내용물보다 가치를 더한다고 안 보는 거예요. 오히려 깎는다고 보는 겁니다. 둘째, 변동성입니다. 같은 코인 금고라도 2026년 들어 스트래티지가 약 17% 빠지는 동안 비트마인은 그보다 훨씬 더 깊게 빠졌습니다. 이건 그냥 레버리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을 빚내서 산 것 같은 변동성에 회사 운영 위험과 희석 위험까지 얹은 상품이죠. 이더리움이 오를 거라고 믿으신다면 이더리움을 사면 됩니다. 그게 싫어서 굳이 직원 몇 명 안 되는 회사를 거쳐서 사야 할 이유가 데이터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쪽으로만 몰아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이 채널이 다른 어그로 영상과 다른 지점이기도 하고요. 비트마인은 매출이 0원인 완전한 맹탕 잡주는 아닙니다. 이 회사는 실제로 90억 달러를 웃도는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종이 조각이 아니라 진짜 자산이 들어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더리움의 84% 넘게를 스테이킹, 그러니까 코인을 맡겨두고 이자를 받는 데 넣어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연 3억 달러에 가깝습니다. 비트코인 금고에는 없는 현금 흐름이 있는 셈이죠. 거기에 피터 틸과 아크 같은 제도권 자본이 실제로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 이건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는 텅 빈 사기 잡주와는 결이 다릅니다.
진짜 코인이 있고 진짜 이자가 나오고 진짜 큰 손이 들어와 있는 잡주. 이 양면성을 정확히 짚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걸 영원이 될 회사로 영원으로 끊어켜야 함 착각하지도 않고 반대로 안전한 우량주로 착각하지도 않으니까요. 다만 그 모든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식을 사면 여러분은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직원이 한주민 껍데기를 거쳐 이더리움을 사는 겁니다. 그 껍데기는 운영비를 먹고 프리미엄이 붙을 때만 작동하는 바퀴 하나에 운명을 걸고 있으며 지금 그 바퀴는 멈춰 있습니다. 코인이 오르면 같이 오르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이더리움을 직접 사도 똑같습니다. 코인이 더 빠지면 회사 위험과 변동성까지 얹혀서 더 깊게 빠질 겁니다. 그게 비트마인이 스트래티지보다 훨씬 깊게 빠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준 교훈이죠. 혹시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종목, 이거 진짜 괜찮은 거 맞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개잡주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데이터로 철저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코인 시장에도 봄이 다시 오고 여러분이 들고 계신 종목들도 오늘은 좀 올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